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불씨를 또다시 지폈죠. 1인당 30에서 50만 원의 지원금에 대해서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정부는 말을 아꼈는데 야권에서는 돈 잔치라는 그런 비판의 기류가 나왔고요. 관련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 원래 그 경기할 때는 후보님이랑 말고 3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 길게 부르다가 패스할 뻔했어. 이재명 후보 그러다가 뺏겨버렸어. 하나, 둘, 셋.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말에 2030 여성들과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이 제명이라고 외치는 장면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애석하게도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농구와 비슷한 네트볼이라는 경기인데 이 후보가 이 공을 막 많이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이 후보는 사실 농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구도 했었죠. 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이 젊은 여성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였던 듯한데요. 이 자리에서 1인당 100만 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일본은 1인당 10만 원, 미국은 370만 원을 지급했다.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 원에서 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 국내 총생산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에 오류 같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은 해야 한다. 네, 재난지원금 현재 5차까지 지급이 됐죠. 이 중에 1차가 전 국민, 5차가 국민 88%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1차는 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그리고 5차는 1인당 25만 원이었으니까요. 둘 다 받은 사람은 인당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모자란 최하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도 재난지원금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추가 세수도 발생했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건데요. 과거 보편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본인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왔다고 하죠. 당과 구체적인 상의 없이 입장을 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이 후보 측 박홍근 비서실장은 후보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원내 지도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 후보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원내에서 결정된 것을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대변인도 아니고 또 당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모인 집합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논쟁하고 또 결정되면 함께 따르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도 반기는 기색은 아니죠. 이 보편 지원금의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는 여러 차례 이 곡간직의 역할이 맞느냐 아니냐 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었습니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후보의 의견을 듣고요.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후보 측에서는요. 이번 정기국회 내, 그러니까 12월 2일 전까지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설득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재정당국은 아무래도 국간을 지킨다는 개념이 강하신 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간을 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국간을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간을 지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사실은 그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 네,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돈을 줘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다. 이런 날선 비판인데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다. 이런 비판도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살짝 고민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몇 달 전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이 재난지원금을 주자 대 주지 말자의 구도가 되면 위험하다. 이런 말도 했었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국민에게 위로 차원에서 그리고 지원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만은 국가가 할 수 있고 국가만이 모든 걸 선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반대는 정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 재난지원금 여당의 대선 전략이 될 수 없다.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의 정책 유불리에 따라서 꽃감 빼먹고 쓰는 꿀단지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손실보상과 상병수당 등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이 후보가 바로 지금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내든 이유, 물론 이 보편복지나 기본소득 같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긴 합니다. 야권에서는요, 본인에게 불리한 이슈, 대장동 의혹 이슈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 후보는 최근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주 4일제, 이런 논쟁이 있는 정책적 이슈들을 연이어 꺼내고 있습니다. 야권과의 논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반발 기류가 읽히는 그런 정책들인데요. 야권과도 또 여권과도 정책적인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이 후보의 행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는 잠깐 국회 상황실이 아니고요. 여론 상황실로 운영을 해볼 텐데 오늘의 여론 상황실은 저를 천사라고 부르는 백반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다혜 반장과 유정화 실장의 다정 크로스발제 가보겠습니다. 백반장 나와주세요. 네, 다정발제로 여론 상황실을 맡은 백다혜입니다. 오늘자 여론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다자대결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33.2%, 윤석열 전 총장이 32.4%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33.2%, 홍준표 의원이 28.3%로 나왔습니다. 둘 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지만 윤 전 총장과의 격차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함께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39.9%, 민주당은 30.3%, 국민의당 6.9%, 열린민주당 5.7%, 그리고 정의당은 3.5%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데 치열한 경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은 이에 못 미치죠. 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인 33%대는 민주당 지지율 30.3%보다 높습니다. 이 여권 주류와는 결이 다른 이 후보의 성향과 개인기가 수치에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신 여론조사 결과와 분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류정아 실장 나와주세요. 네, 백반장 감사하고요. 내일 민주당 선대위의 출범식을 앞두고 오늘 선거준비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용광로 선대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경선 당시에 경쟁했던 캠프 출신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섰는데요. 이미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 모두가 선대위 고문이나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합류를 했었죠. 오늘은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발표를 했는데 가장 뜨거운 경쟁을 펼쳤던 명락대전의 이낙연 캠프 출신 인사들도 선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경선 불복 논란까지 불거졌던 5선의 서른 의원과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4선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깜짝 인사 발표는 없었는데요. 셀럽으로 거론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당시 앞서서 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었죠. 어쨌든 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 이재명 후보, 당내 비주류 혹은 향소 부국민을 자임했었는데 당내 통합을 잘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이재명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본인이 전투형 노무현이다라고 한 적도 있었죠.
제가 제일 바랐던 세상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저한테 그래서 별명도 꽤 있잖아요. 뭐 전투용 노무현. 뭐. 저 같은 사람들은 보면 인연 특별히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보면 진짜 무수저예요. 저는 친노라고 봐요. 어떤 점이냐면 정치인으로서 실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는 서민들의 애환을 되게 잘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네, 민주당 선대위 구성이 착착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용광로 선대위 내일 출범.